외국인들 머리 이렇게 쓸면 손가락 자국 나잖아요. 네네. 그런 약간 질감이. 딱 하나만 머리에 쓰라 하면 요거 쓸 것 같아요. 머리가 진짜 물을 한가득 먹은 것처럼 그 향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똑단발 정도까지 이런 제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항상 부족하게 시작을 하셔야 머리가 망치잖아요. 메이크업하고 똑같네요. 춤춰도 고정. 앞머리가 손통당하잖아요. 그래서 옆볼륨 고민 많으신 분들한테 저는 이거 무조건 이거를 추천드리거든요.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고 드라이 잘 된 사진들 보시면 이 공간이 항상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우리 헤어 선생님 모셔서 영상 찍어달라는 요청이 많아서 오늘은 아이릿을 담당하고 계신 우리 권웅 선생님하고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뭐라고 소개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헤어 디자이너로 계속 일을 꾸준히 해왔고 지금은 또 유튜브로 네. 또 새로운 도전도 하고 있는 나건웅이라고 합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우리 선생님 채널도 많이 놀러봐 주시고요. 오늘 그러면 바로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제가 항상 샴푸하고 나온 후를 가정을 해서 먼저 네. 그 순서에 맞게 제품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데일리로 다들 하시는 분 하시겠지만 이렇게 에센스 종류를 갖고 와 봤는데요. 제가 항상 쓰던 거라 조금 지저분합니다. 이건 선물 받아서 쓰고 있는데 데일리하게 무난해서 네. 그냥 나쁘지 않고요. 이 친구가 제가 요즘 주력으로 사용하는 오, 제품입니다. IJP에서 나온 제품인데 오일이에요? 네, 아. 일반 오일인데 무겁지도 가볍지도 아. 딱히 이렇게 도드라지는 건 없지만 네. 대신에 나쁜 쪽에도 도드라진 게 없어서 아. 이렇게 모든 모발 타입에 쉽게 쓰기 좋아서 이 제품을 굉장히 많이 씁니다. 샵에 오시는 손님분들한테도 거의 이거 써요. 향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에센스는 데일리하게 항상 써주시면 되고요. 어떤 타입이든 다 쓰시면 좋고, 이제 머리 얇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머리 두꺼우신 분들은 안 쓰셔도 뭐 무방하지만 얇으신 분들은 제가 꼭 추천하는 제품들이 있어요. 타입이 다양하게 있어요. 폼 타입으로도 있고요. 이렇게 뿌리는 스프레이 타입으로도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한국에서 많이 잘 돼가지고 많이 쓰는 제품인데 네, 파우더 쉐이크라고 하는 제품입니다. 남성분들이 많이 쓰는데 그 여자분들도 뿌리 쪽에 젖은 상태에서 뿌리시고 말려주시면 약간 이게 말 그대로 파우더가 들어가 있어요. 안에 흔들면 이렇게 뿌얘지거든요. 네. 파우더가 머리카락에 닿으면 약간 뻑뻑해지잖아요. 네. 그래서 살짝 이 얼키설키한 머리카락에 그 질감을 줘가지고 약간 벙벙한 느낌을 줘가지고 오. 볼륨 살리거나 드라이 하실 때 유지도 좀 잘 되고 모발에 조금 도움이 되는 제품입니다. 이 제품도 똑같이 뿌리는 제품인데 네. 이 제품이랑 뭐 약간 캐릭터는 다르지만 네. 비슷한 뿌리는 타입의 제품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서 가져와 봤고요. 오, 그럼 이것도 뿌리 쪽에 쓰는 건가요? 보통은 뿌리 쪽에 쓰는데 이제 머리가 너무 얇으신 분들은 좀 멀리서 그냥 머리카락 끝에도 다 바르시는 걸 좀 추천해요. 외국인들 머리 이렇게 쓸면 손가락 자국 나잖아요. 네네네. 그런 약간 질감이 아. 도움이 되는 제품이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스 타입입니다. 네. 얘는 한번 짜서 보여드리면 무스 타입이니까 오늘 그래도 여기 여성 구독자님들 많아가지고 되게 가벼운 것만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이런 제품 사서 쓰셔도 그냥 웬만하신 분들은 다 쓰기에 좋으실 거예요. 또 짜면 되나요? 근데 이거에 기장이 한 그래도 3배? 아, 3배. 되게 지금 살살 짠 거예요. 네, 근데 한법하면 이게 하면은 없어져요. 그리고 그걸 끈적거리지도 않고 산뜻해가지고 얘도 이제 골고루 뿌리 쪽부터 끝까지 잘 바르시고 잘 말려주시면 머리카락에 힘이 이제 많이 생겨요. 생각보다. 머리가 젖은 상태에서 젖은 상태에서 발라야 네. 이 제품도 조금 덜 쓰고 발림성도 좋아서 젖은 상태에서 하고 어쨌든 이걸 바르면 말려야 되니까 네네네. 이 제품도 이제 볼륨 살리는 제품인데 이 친구는 조금 더 사용하기 좋게 이렇게 멀리서 뿌리는 폼이에요. 오. 그래서 그냥 머리카락 들어서 사이사이에 이렇게 뿌려주시면 되는 제품입니다. 아, 웰라. 웰라 제품이고요. 이 제품이 근데 한동안 한국에서 팔다가 웰라가 좀 철수했는지 요새는 해외 배송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알아보시고 사용하시면 네. 머리 얇으신 분들한테 되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이제 또 머릿결 관리하시는데 제품 바르긴 싫으신 분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최애 제품입니다. 딱 하나만 머리에 쓰라고 하면 이거 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얘는 이제 스타일링 제품보다는 그냥 머릿결 노워시 트리트먼트예요. 아. 한동안 되게 우리나라에 트리트먼트 안 헹구는 제품 유행 있잖아요. 네. 이거 한번 해봐야 네, 돼요. 하고 머리 바르셔도 돼요. 오. 이게 폼 제형도 오. 진짜 제일 부드럽고 요거를 따라가는 제품은 저는 보질 못했어요. 와, 거품이 엄청 조밀하다. 네. 쫀쫀하고. 그래서 탈색하신 분들, 머리 엉키는 분들 젖었을 때 이거 하고 이것만 바르고 빗질만 해도 벌써 머리가 풀리는 게 느껴져요. 그 약간 실키한 느낌처럼 오. 약간 그 뽀샤시한데 부드러운 느낌이 돌거든요. 오.
뭐 예민하신 분들은 느끼겠지만 향도 굉장히 좋고 향 좋아요. 네, 이태리 제품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요새 올리브영에도 입점이 됐더라고요. 오. 그래서 이 제품은 진짜 적극 추천합니다. 머리 얇으신 분들만 있는 게 아니라 곱슬머리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네. 이제 곱슬머리 분들 머리 샴푸하고 나오셨을 때 추천드릴 만한 제품들을 좀 갖고 와봤는데 이 제품은 해외에서 되게 흔하게 그냥 길거리 이제 올리브영 같은 그런 드럭스토어 네. 가면은 거의 웬만하면 있는 제품인데 아, 칸투? 네, 인종이 다양하잖아요. 파나요? 네, 유럽에도 팔고 미국에도 팔고 아. 인종이 이제 다양한 데는 이제 머리 네. 종류도 다양하니까 흑인분들이 되게 많이 사용하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흑인이나 곱슬머리 백인분들 네네. 엄청 많이 사용하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 두 가지 차이가 있는데 하나는 트위스트 락 젤이라고 써 있고 하나는 크림 타입으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컬을 좀 탱탱하게 아. 가닥가닥 좀 안 부하게 하시고 싶을 때는 이 락 젤이라고 써 있는 칸토의 제품 쓰시면 되고요. 제형 왁스 보시면 같네요? 네, 왁스 같은데 약간 탱탱한 또 젤 같은 느낌도 있고 얘도 생각보다 많이 안 끈적거려요. 발라도 마르고 나면 산뜻한 느낌이 들어서 어느 정도 발라요? 곱슬기가 있으신 분들은 젖은 상태에서 머리 뿌리부터 끝까지 섹션을 나눠서 골고루 다 많이. 그래서 먹여주듯이. 네, 저 같은 경우는 한 머리를 4번 나눈다고 생각하면 요렇게 한 4번 씁니다. 와, 그럼 이거 진짜 금방 쓰겠다. 금방 쓰죠. 근데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오. 그래서 이게 대용량으로 나오는 것 오. 같고 이 제품 쓰시면은 그렇게 이제 컬이 탱탱하게 뿌리부터 사는 컬을 느끼실 수가 있고 네. 이제 컬이 이제 이렇게 뿌리부터 있으면 느끼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그래서 이제 조금 탄력은 있지만 모이지 않고 퍼지는 네. 그 좀 자연스러운 네. 그런 곱슬을 원하시는 분들은 요 크림이라고 써있는 컬링 크림이라고 써있는 요 제품을 쓰시면 되는데 제형이 좀 달라요. 오, 그러네요. 얘는 벌써 약간 헤어팩 같은 질감을 네. 갖고 있는데 약간 무게감은 있지만 그 외국 애들 머리 부시시하게 떠오르는 파마 머리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스타일링 할 때 좋은 제품입니다. 이 친구는 요것보다는 조금 덜 쓰셔도 됩니다. 아, 그럼 이것들은 히피펌한 분들도 써도 괜찮아요? 써도 괜찮은데 이제 히피펌인데 뿌리부터 조금 컬이 자글자글하게 율동감 있고 싶다 하면은 이런 젤 타입의 제품을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는 히피펌을 했지만 머리가 더 이렇게 숱이 많이 부족하신 분들은 좀 퍼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제품 써가지고 컬을 약간 부셔주듯이 빗질 한번 싹 해주면 이렇게 퍼져서 네.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고를 때 쓰시면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 제품은 이제 한국 제품인데 라코아라는 제품이에요. 이게 가격도 진짜 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저렴한데 근데 이제 구매처가 살롱에서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제가 보지 못해가지고 이 제품이 가성비로 따졌을 때 가장 육각형의 제품이다. 아, 그래요? 네, 흠이 없고 그리고 요거와 요거의 약간 중간 정도 느낌이고 오. 그래서 이 제품 추천 많이 하는데 사기가 쉽지 않아서 그래서 굳이 이런 제품 비슷한 걸 쓰시고 싶으시면 요거 두 개를 반반 섞어 쓰셔도 괜찮습니다. 이제 머릿결이 네. 되게 좋고 싶은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추천드릴 제품은 일단 처음에 아까 설명드린 이 제품을 쓰시고요. 물론 샴푸할 때 트리트먼트 쓰셔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 제품 추천드리고 싶어서 갖고 와봤어요. 샤인 스프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샤인 미스트라고도 하고 머리에 직관적으로 윤기가 나게 아. 해주는 제품이에요. 뭐 옛날에는 뭐 실리콘 성분이다 뭐다 해서 뭐 오일이 안 좋다 해서 안 쓰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또 그렇진 않거든요. 필리피란 제품인데 해외에서는 되게 유명해요. 오. 이 제품 제가 진짜 좋아하는데 제가 그 전에 일했던 샵에서 우선에서 네. 뭐 이제 원장님이랑 무슨 이렇게 해가지고 들어와서 써보게 됐는데 트리트먼트부터 이 제품까지 다 써봤을 때 이 제품으로 마무리하면은 머리가 진짜 물을 한가득 먹은 것처럼 그 약간 광고에 나온 것처럼 약간 막 물결 치는 듯한 느낌 있잖아요. 촉촉하게 약간 그렇게 윤기가 나서 제가 이거 마무리 제품으로 굉장히 많이 써요. 제 아이돌 친구들이나 방송 나가는 친구들도 춤이 격하다 보니까 금방 부스스해지는데 이 제품 쓰면은 엉키는 것 같아도 화면에서 봤을 때 굉장히 윤기나게 떨어지고 이제 손질 못 하시고 똥손이신 분들 그냥 머리 잘 말리시고 요것만 겉에 뿌려서 빗질만 해주셔도 윤기가 촥 도는 제품입니다. 얘는 근데 가격이 조금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래서 대체용으로 이거 한 번쯤 보시지 않았어요? 이거 어릴 때 길에서? 엄마가 머리 쪽매줄 때 맞아요. 이게 투페이스라고 하는 이름인데 이게 좋은 점이 일단은 벌써 UV라고 써있죠. 자외선 차단도 되고 그리고 머리 엉키는 걸 방지해줘요. 그리고 얘도 윤기를 부여를 해줘요. 가격도 진짜 저렴해요. 엄청 큰 게 뭐 3,000원, 6,000원 이러니까 이 저 제품 이거 향이 아직도 그 향 그대로예요. 옛날 그대로. 완전 추억템이야. 그래서 이게 진짜 저는 잘 쓰는데 머리 묶으시거나 머리 빗질 하실 때 힘드신 분들 요거 멀리서 조금 가까이서 하면 떡지고요. 멀리서 여기 칙칙 뿌리시면
전체적으로 잘 만들어지니까. 와, 쓰시면 엄마가 너무 어릴 좋습니다. 때 써줬던 이유가 있네. 맞아요. 이거 진짜 좋아요. 길 가면 어디서든 살 수 있어요. 요즘 근데 길에 화장품 가게가 없어서 아, 잘 모르겠네. 스타일링 하실 때 좀 디테일 낼 수 있는 제품들 한번 설명해 볼게요. 네. 이제 커트머리나 단발 정도까지 네. 약간 똑단발, 네. 약간 중단발까지는 굳이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똑단발 정도까지 이런 제품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이 제품 경우는 제가 일본에서 사온 제품이에요. 제형이 밤형으로 돼 있는데 거기서는 몸에 피부에도 발라도 된다, 손에도 이렇게 발라도 되고 설명에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해보면 향이 진짜 좋아요. 크기에 비해서 되게 비싼 것 같은데 제가 쓸 때 진짜 한 요 정도 쓰거든요. 진짜 많이 써요. 아, 오래 쓰겠다. 오래 써요. 그래서 이걸 에센스 대용으로 쓰셔도 되고요. 근데 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추천드리는 게 요즘 이제 머리 가볍게 자르는 커트 네. 많이 하잖아요. 테슬컷이나 네. 아니면 쇼컷에 머리 가볍게 뾰족뾰족한 네. 느낌 나신 분들이 이 제품 이렇게 손에 안 보이게 하면은 벌써 이렇게 윤기 살짝 돌아요. 약간 무게감이 있고 이거를 바르면 약간 슬릭하게 떨어지면서 그리고 이제 제품기가 너무 싫으신 분들 있죠. 네. 이게 천연 제품이다 보니까 약간 부담감도 없고 해가지고 우리 이거 딱 바르시면 이게 띡하게 떨어지는 포인트를 내주기 좋은 제품이에요. 기초 제품에 가까워가지고 조금 더 내추럴한 편에 속하니까 이 강도에 따라서 제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건데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일리로는 저가 봤을 땐 이게 최고일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더 포인트 있게 하고 싶다, 조금 더 윤기가 과하게 돌고 싶다, 그리고 조금 더 스타일링에 포커스를 두고 싶다 하시면 이 제품 쓰시면 되는데 아모스에서 나온 제품이고 한국 제품이에요. 이 제품 발림성도 되게 좋고 한번 해봐도 그럼요. 그리고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살짝 흐트려 보면 약간 펄 같은 끼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이게 되게 요새 폴리시 오일 한동안 되게 네. 많이 썼잖아요. 네네네네네. 그 웹헤어 느낌. 맞아요. 네. 그런 느낌 낼 때 쓰면 좋은 제품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아주 짧으시거나 아니면 이제 단발머리를 하고 계셨는데 이제 끝부분에 이제 좀 이렇게 날리는 거 말고 뭉쳐가지고 이렇게 몰딩감 있게 하시고 싶은 분들 쓰시면 좋아요.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많이 쓰실 필요는 없고요. 뭐 쇼컷인 분들은 많이 써가지고 전체적으로 발라도 되지만 보통 이제 단발 정도 분들이 많이 쓰실 텐데 소량 한 손톱 정도만 해가지고 끝에만 이렇게 꼬집꼬집해서 발라주시면 포인트 있는 스타일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제품은 이제 되게 일하시는 분들은 되게 클래식하게 아는 제품이에요. 저희는 환타라고 부르거든요. 환타 색깔이라서. 그래서 이렇게 제형이 있는데 저는 커가지고 이렇게 덜어 다녀요. 네네네. 옛날에 이게 머리 쫙 좀 매거나 네. 이제 신부님들 머리 하거나 할 때 많이 썼던 제품인데 뭐 머리 묶으실 때 써도 좋고요. 거의 그냥 포마드는 아닌데 약간 동백기름 이렇게 덩어리로 머리기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 약간 요즘에 그 서양 언니들 네, 그런 지금 그 얘기 해주고 그런- 싶었어요. 그렇게 쫙 넘기거나 하실 때 쓰면 좋은데 물론 여러 가지 제품이 있지만 딱딱해지는 제품도 있고 한데 얘는 무게감은 있지만 딱딱해지지가 않아요. 집에 갈 때까지 웨이비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유들유들하게 부드러운 느낌으로 쓰시기에 좋습니다. 그래서 짧은 분들도 머리 옆에나 위에 싹 쓸어 넘기시는 분들은 이런 제품 써가지고 머리 넘겨주시면 포마드는 이제 떡지고 먼지가 많이 붙는데 얘는 되게 부드러워요. 계속 쓰면 또 계속 쓸려서 빗 갖고 다니면서 쓰시면 좋은 제품이고 이 제품 제가 진짜 많이 쓰는 제품이에요. 이것도 커서 이렇게 덜어 다니는데 이게 젤이에요, 이름이. 네. 근데 한번 직접 발라보시면 아시겠지만 마르면 기초 제품 바른 것처럼 산뜻해져요. 네. 끈적한 게 하나도 없고 마르고 나면은 머리에 했을 때 딱딱해지지도 않는데 약간 딱딱한 느낌은 있고 빗질하면 또 그냥 풀리고 제품기가 없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갖고 다니면서 계속 뭔가 바르시거나 수정이 좀 필요하거나 약간 이런 무게감이 싫으실 때 이 제품 쓰시면 되게 좋아요. 약간 웨트 헤어도 내기에도 좋고요. 그리고 포인트 있게 잔머리 정리하실 때도 되게 소량만 꼬리빗이나 손에 발라가지고 겉에 잔머리 살짝 바르시면 완전 깔끔하게 없어지는 제품이기도 합니다. 페이스 라인을 네. 커버하는데 되게 한국 분들은 진심이잖아요. 잔머리 막 이런 네, 거. 잔머리, 사이드백 뭐 약간 그런 거 하실 때 쓰면 좋은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잔머리가 원래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커트로 네. 만들어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또 이제 벙벙 뜨시는 분들 있어요. 잔머리를 했을 때 이렇게 날리거나 네. 그런 분들이 쓰시면 좋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마스카라 브러쉬 이게 따로 팔잖아요. 스크류 브러쉬. 네, 스크류 브러쉬. 요거를 다이소 그냥 같은 데서. 네네 그냥 한 다스 사가지고 뭐 닦지도 않아요. 몇 번 쓰고 버리고 그냥 그런 식으로 쓰는데 되게 이걸 바르실 때 이렇게 직접 바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 약간 팁을 드리자면 그럼 너무 떡이지니까 이거를 완전 녹이신 다음에 네. 이걸 진짜 겉에만 진짜 살짝 묻히셔야 돼요. 잔머리가 생각보다 약해서 한 번 떡이 지면
돌아오질 않아요. 머리에 헹구지 않으면, 샴푸하지 않으면. 근데 잔머리 떡진 것처럼 돼버리면 안 이쁘니까 잘 녹여서 제형이 보이지 않게 하신 다음에 바르셔서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항상 부족하게 시작을 하셔야 머리가 망치잖아요. 메이크업하고 똑같네요. 네, 한 번에 100점을 하려고 하면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제품도 한국 제품인데 내시라는 제품이고 올리브영에도 파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자분들 가벼운 왁스로 쓰시기에도 좋고 네. 잔머리 포인트 또는 머리 묶으실 때 쓰시면 좋은 제품이고요. 요거는 이제 메이크업 하시는 분들도 많이 쓰세요. 아 그래요? 네, 라굼이라고 하는 젤이에요. 이거 눈썹 맞아요. 눈썹 많이 결 잡을 쓰시더라고요. 때 네. 똑같아요. 머리 묶거나 구렛나루 요 잔머리 같은데 이걸로 이제 똑같이 포인트 줘가지고 결 잡으실 때 쓰시면 되고요. 얘는 이제 진짜 누구나 아는 브랜드죠. 가스비. 편의점에서도 팔고 이 제품도 잔머리 같은 거 정리할 때 써주시면 좋은데 얘는 이제 조금 강하다 보니까 네. 진짜 소량만 하셔가지고 머리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통 바르잖아요. 네. 근데 한 1mm 띄고 바른다 느낌으로 발라주시면 약간 스친다. 네, 이런 스친다 느낌. 정도 해주시면 그러면 이제 잔머리들이 깨끗하게 정리가 됩니다. 잔머리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걸로 가볍게 겉단만 해주시면 집에 갈 때까지 떠오르지 않아요. 젖은 머리 네. 다들 좋아하잖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요즘은 이 제품이 있어서 많이 쓰는데 파이브센스에서 나온 오일이에요. 이름 자체도 그냥 웻이에요, 웻. 아, 그래서 그 제품. 또 해외 제품인가요? 이거 한국 제품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도 약간 요거의 대체용인 폼 제품도 있고요. 그것도 괜찮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원래 한동안 그 머리에 젖은 머리 할 때 몸에 바르는 베이비 오일 네네네. 그거 되게 많이 네. 이제 많이들 이제 알려져가지고 쓰시는데 쓰다가 이 제품 썼는데 이게 좀 더 그 묵진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로 머리 전체적으로 적실 때 말고 그냥 가닥가닥 요 테두리만 적셔주면 볼륨도 지키면서 젖은 머리 연출할 수 있어서 이 제품 많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만큼씩 바릅니다. 이렇게 해서 필요한 부분에만 이렇게 띡띡 발라요. 내가 바르면 볼륨 죽고 떡져요 하잖아요. 근데 드라이 다 해놓고 이걸 바르면 그냥 다시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젖은 머리 하고 싶을 때 이 제품 아니시더라도 네. 전체적으로 다 바르지 마시고 포인트 있게 테두리만 해줘도 눈속임이 되니까 제일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네. 샵에서 쓰는 스프레이 막 그런 막 아이돌 분들은 막 춤춰도 고정. 앞머리가 막 천통방어잖아요. 막 그쵸. 그런 거 되게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제가 되게 다양하게 쓰는데요. 가장 많이 쓰는 게 이거 두 개라서 이거 두 개 갖고 왔어요. 거의 얘는 이거는 모든 샵에 그쵸. 이거만한 게 또 없어요. 그리고 이게 스프레이를 다들 고정하는 용도로만 사용한다고 생각하시는데 머리 얇거나 아니면 고정을 내가 잘하고 싶은 날에는 진짜 멀리서 이게 머리가 여기 있다고 하면 요 정도까지 띄어서 멀리서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골고루 다 발라주세요. 그러고 머리를 빗으로 다 빗질하고 한 번씩 탁 털고 그 위에다가 드라이를 하시고 하면은 고정이 더 잘 돼요. 털이 잘 풀리시는 분들 너무 많이 하면 대신에 너무 이게 다림질 되듯이 네. 팍 죽거든요. 네. 제품 발라보고 고데기 하시는 분들 다 알 거예요. 근데 좀 제가 말한 대로 멀리서 뿌리고 웨이브를 넣으시면 탄력도 훨씬 잘 생기고 이게 말고 뺐는데 늘어지시는 분들 있죠. 네. 그런 분들도 탄력이 훨씬 더 잘 살아요. 이 제품은 제가 이제 고정할 때 많이 사용하는데 아모스 제품이고요. 디자인 스프레이라고 하는 네. 제품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빨간색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가장 많이 써요. 고정력이 있지만 셀럽분들을 하다 보니까 수정 볼 일도 네. 따라다니면서 많다 네. 보니까 빗질을 했을 때 고정했다가 빗질을 하면 안 되는 애들이 있어요. 네. 딱딱해지거나 네. 하얀 가루가 뜨거나 네. 얘가 가장 적었던 것 같아요. 고정력도 충분하면서. 그래서 이 제품 데일리하게 많이 쓰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앞머리 고정하실 때 궁금해들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드라이를 잘 하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해요. 네. 처음에 드라이를 잘 해놓은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스프레이를 뿌리시는데 그냥 무작정 많이 뿌리는 게 아니라 일단 앞머리가 특히 양이 많으신 분들이거나 아니면 좀 내가 꼼꼼히 고정을 하고 싶다 하시면 앞머리를 이제 섹션을 나누는 거예요. 앞머리를 나누면 한 보통 2번 아니면 웬만하면 끝나요. 네. 아무리 많아도. 네. 뭐 굳이 제가 보여드릴 거니까 핀셋을 할 건데 핀셋 안 하고 하셔도 네. 돼요. 앞머리라고 가정을 하시고 이거를 반으로 나눌게요. 이렇게 반으로 나눠서 거울 보시면 훨씬 편하실 거예요, 하시기. 네네. 스프레이로 이게 충분히 드라이가 된 상태에서 들어서 먼저 1차적으로 네. 이 안쪽에 뿌리에 살짝 뿌려줍니다. 네. 그리고 내려놔요. 그럼 이렇게 떠 있을 거예요. 네. 그런 다음에 빗으로 살짝 이제 모양을 다시 만들어 주세요. 네네네. 그리고 그 위에 뿌리 쪽에 한 번 더 이걸 뿌려 주실 거예요. 이렇게. 순서는 약간씩 다를 수 있는데 그게 충분히 굳게 만들어 주시고요. 뭐 드라이 같은 걸로 열로 말려주면 더 네. 좋고요. 1차적으로 말리시고 그 위에 한 번 더 코팅하듯이 뿌리부터 끝에까지 네. 뿌려주세요.
그리고 그걸 한 번 더 말려주세요. 그리고 넘어가서 위에 걸 내려서 그 위에 똑같이 반복해 주시면 되는데 여기도 뿌려주고 하시고. 근데 여기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단단해지더라도 더 네. 탄탄하게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위에 거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한번 2차까지 뿌렸잖아요. 그 다음에 이 고정이 강한 스프레이로 한 번 더. 한 번 더 하고 충분히 말리고. 근데 이제 유념하셔야 될 거는 가까이에서 스프레이를 뿌리게 되면 이 액체가 그대로 보여요. 그러면 이게 머리카락이 이렇게 퍼져 있지 않고 이렇게 굳어서 뭉치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머리가 떡진 거예요. 안 이쁜 거예요. 부드러운 느낌이 없이 뭔가 세팅한 것처럼 되고. 그래서 그거를 되게 멀리서 이렇게 얼굴에 거의 다 떨어지는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멀리서 하셔도 돼요. 그렇게 충분히 뿌려주고 말리고 그걸 한 2번 정도 반복해주세요. 그리고 위에도 내려서 똑같이. 그리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스프레이를 뿌리고 꼬리빗이나 이런 걸 빗질을 바로 해버리면 그 빗자국이 그대로 나요. 그 사이사이 굳어가지고. 그래서 웬만하면은 자신이 없으시면 이런 돈모가 박힌 이런 롤이나 이거 아니더라도 그냥 롤 있잖아요. 네. 그걸로 가볍게 겉에만 정리해 주셔도 되고, 제가 아까 드라이를 한 번에 잘 하고 뿌려라 하는 게 빗질을 다시 안 해도 될 만큼 잘 해놓고 뿌리면 떡질 일이 없어요. 근데 보통 이 수분감 있을 때 빗으로 모양을 만들어 버리니까 그대로 굳는 거거든요. 그거를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중안부가 긴 분들은 옆볼륨을 살려야 된다 막 이런 얘기가 그쵸. 있잖아요. 진짜 중요하죠. 근데 사실 집에서 혼자 하면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쉽지 않죠. 네. 그래서 옆볼륨 고민 많으신 분들한테 저는 무조건 이거를 추천드리거든요. 다이렉트라고 다들 들어보셨고 옆볼륨이 필요하신 분들은 다 한 번쯤 해봤을 거예요. 근데 이거의 힘을 다들 너무 간과해요. 이것만 한 게 없거든요. 이게 나가서도 유지가 되는 데는 요거밖에 없어요. 저희가 드라이를 아무리 열심히 잘해줘도 나가서 조금 습해지거나 조금 덥거나 또 머리가 얇으신 분들은 바로 죽기 마련인데 얘처럼 직관적인 게 없어요. 그럼 전문가용이라 이렇게 좀 무식하게 생긴 걸 갖고 왔는데 이건 어디 거예요? 예스뷰티 걸로 알고 있고. 근데 요거 아니더라도 그냥 다이렉트 기계라고 치면은 뭐 요새 보다나 거기도 있고 되게 작은 것도 있어요. 네. 이거의 절반만 하게. 네. 그런 작은 것도 좋아요. 이게 내가 잘할 자신이 없다 하시면 그 작은 거 사셔가지고 안쪽에 좀 세밀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여기서도 이제 팁을 드리면 보통 이제 옆에를 보통 하게 되면 섹션을 나누는데 얼굴형마다 물론 다르지만 보통 요 귀 위에 그리고 귀 뒤에 부터 해서 이 관자놀이까지가 좀 볼륨이 필요해요. 그리고 얘로 허용 가능한 범위가 그 관자놀이 정도까지, 그 위까지 올라가면 보이니까 그 위에가 필요하시더라도 잘 하시는 분들은 얇은 걸로 안에 되게 자국이 정확히 안 보이고 약간 이렇게 얼키설키되게 해가지고 부풀어 오르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도 시간 지나면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제가 가이드를 드리자면 요 귀 앞에 1cm 떼고 여기까지 하면 보이거든요. 1cm를 앞으로 빼고 요 뒤부터 귀 뒤 1cm까지 해서 관자놀이 정도까지를 해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도 요 귀 위에도 바로 다 해버리면 귀 꽂아냈을 때 튀어나와요. 그래서 요 귀 위도 5mm 정도는 띄고 그 위부터 찝어주시면 되는데 이제 찝으실 때도 지금 제 손이랑 이거의 각도를 보세요. 또 이렇게 찝어요. 근데 얘가 벌써 누워 있잖아요. 우린 볼륨을 살리고 싶잖아요. 근데 보통 이제 볼륨 살리려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위로 들어서 드라이 하라고 그러잖아요. 얘도 각도가 이렇게 처지면 안 돼요. 머리카락이. 보통 잡으면 힘드니까 팔이 무거우니까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를 섹션을 이렇게 해서 얘를 보통 이렇게 잡고 하는데 얘가 이렇게 각도가 내려와 있죠. 이게 아니라 최소한 이 옆에 90도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 각도가 되게 중요하고 조금 더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들은 한 90도보다 좀 더 높게 100도 정도 들어서 이 각도가 나오게 해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찝으셔야 돼요. 한 가지 더 포인트는 머리카락을 당기실 때 힘이 있어야 돼요. 그냥 들어서 대충 잡고 이게 아니라 얘가 팽팽하게 텐션감이 있어야 돼요. 샵에서 받으시면 뭐 이렇게 끌려가는데 아프진 않잖아요. 근데 시원하다 느낌 받잖아요. 그 정도의 힘이 있으셔야 고무줄도 이렇게 탄력이 있어야 당긴 상태에 얘가 힘을 받잖아요. 근데 느슨한 상태에서 이렇게 눌러봐야 흐물흐물 하잖아요. 똑같아요, 머리카락. 당긴 상태에서 얘를 고정을 해줘야 이 볼륨이 여기가 사는 거예요. 안 그러면 그냥 모양만 우그르글 해서 그 볼륨으로 채워놓는 건데 사실은 텐션이 중요하다. 당기는 거랑 각도. 근데 이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몰라서 팔만 좀 아플 뿐이지 할 수는 있는 이 스킬은 따로 없어요. 헤어라인 커버? 헤어라인 커버하는 거 일단 샵 가면 머리를 다들 앞으로 말리라고 하잖아요. 그게 헤어라인을 커버하기 위해서 1차적인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보세요. 머리가 지금 들면 이렇게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게 쏟아져야 가려지는 거고 옆으로 넘어가도 들려서 넘어가면 이렇게 다 보이는데 이렇게 가서 넘어가면 가려지잖아요. 이 느낌을
조금이라도 주기 위해서 머리를 앞으로 말려라. 그리고 말리는 게 드라이의 시작이거든요.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뭔가 여기 앞머리가 많이 갈라지신다, 많이 눕는다 하시는 분들은 눕는 거에 반대 방향으로 좀 더 힘있게 말려주시면 돼요. 제가 아까 다이렉트 할 때도 힘있게 당겨라는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그냥 방향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되게 힘있게 당기듯이 이렇게 당기는 힘이 있어야 얘가 고정이 돼요. 그것도 손으로 드라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대중분들이 머리를 드라이 하실 때 저 가르마 여기 있으니까 가르마 이거 탈 거예요 해서 가르마대로 하시려고 해요. 머리 시술할 때도 저 가르마 여기에요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뭐 그렇게 머리를 뭐 파마를 하든 드라이를 하든 할 수 있지만 가르마 상관없이 그냥 이 드라이 자체를 앞으로 다 하시고 가르마를 타시면 이 가르마가 쩍 갈라지는 게 앞으로 갔다 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볼륨이 이렇게 가르마를 타서 딱 드라이 하면 이렇게 딱 눌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한 다음에 가르마를 타면 가르마가 칼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약간 이렇게 벙벙하게 뜨거든요. 그래서 드라이도 가르마를 내가 탈 거여도 앞으로 드라이 하셔라. 그러면은 이 라인이 감싸듯이 떨어질 거예요. 웨이브나 뭐 C컬이든 볼륨 자체가 이렇게까지면 나이 들어 보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넘어오면 얼굴이 작아 보인다고 해요. 이제 드라이 잘 된 사진들 보시면 요 옆에 요 공간이 항상 있어요. 여자분들 사이드뱅을 하든 뭘 하든 그럼 이 공간의 이 볼륨이 이 안에를 저희가 직관적으로 눈으로 못 보고 입체감을 만들어줘요. 안에 섀도우도 그림자가 생기니까 얼굴 쉐딩한 효과도 나고 되게 머릿속에서 무의식이 다 이제 얼굴이 작다, 입체적이다라고 하게 되는 요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요 라인 볼륨이 되게 중요해요. 얼굴 라인을 커버하실 때. 그래서 잔머리 커트를 하는 거고 사이드뱅, 뭐 커튼뱅 요새 이름 많지만 다 레이어를 앞에 이렇게 내주시는 이유가 그게 볼륨이 잘 살고 넘어가는 선을 만들어주기 위해. 그러면 그렇게 뱅을 잘랐을 때 무조건 좀 이렇게 앞으로 말려주는 게 중요해요? 저는 모든 드라이를 99%를 다 앞으로 일단 먼저 해요. 그 다음에 넘기실 거면 마지막에 한번 털어서 넘기고 그냥 그 위에만 정리하듯이 가름하면 타줘요. 염색 컬러 유지 잘 되는 팁이 있나요? 특히나 막 애쉬 이런 거는 막 3mm면 약간 물이 그쵸. 많이 빠지고 그렇잖아요. 이게 탈색을 하신 분들은 사실 조금 쉽지는 않은데 일단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샴푸를 적게 하시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샴푸도 이제 염색 샴푸, 산성 샴푸를 쓰시는 건데 이제 pH 농도가 보통 이제 알칼리로 우리가 세정을 하니까 이게 알칼리가 아닌 산성인 걸 쓰시면 조금 세정력이 약해지고 덜 빠지는 원리거든요. 사실 빠지는 게 머리 손상도에 따라서 심하신 분들은 확 빠지기 때문에 샴푸하지 마 말고는 드라마틱한 방법은 없지만 이제 다른 방법이 있다면 그 염색약을 뭘 쓰셨는지 아시거나 그 약을 받으실 수가 있으면 이제 이렇게 공병 같은 데다가 그 약을 묽게 타놓으세요. 그리고 물이랑 좀 희석해서 타놓은 다음에 머리 샴푸할 때 그걸로 한 번씩 뿌려서 에멀하듯이 하면 색이 다시 또 입혀져요. 머리가 많이 상하신 분들은 비슷한 맥락이에요. 근데 이제 보색 샴푸는 색이 한정적이고 또 우리나라는 제가 알기로 해외 나가면 그런 샴푸류의 염색약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 이제 보건법인가 뭐 위생법인가 뭐 그런 게 강해서 못 들어오는 약들이 많거든요. 그거를 이렇게 대체해서 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요새 셀프 염색하시는 분들 많으셔가지고 그런 분들 그 위에 염색을 계속하면 머리 상하니까 그냥 머리 빠지는 거는 어떻게 막지 못하니 그거를 그 산화제 있잖아요. 산화제를 보통 이제 예를 들어 1대1, 2대1 넣는데 산화제는 뭐 10%만 넣으시고 거기에 물을 섞어서 머리에 바르시면 상하신 분들은 색이 다 먹어요. 머리 묶을 때 네. 좀 주의해야 할 점? 뭔가 한급 포인트? 이것도 아까 머리 헤어라인 신경 쓰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드린 내용과 조금 연관되게 이야기를 하자면 추구미가 먼저 확실히 돼야 되겠죠? 나는 이제 라인을 다 깔 거야. 뭐 그런 분들은 이제 디테일까지 없이 쫙 해가지고 제품에 포인트를 줘서 묶으시면 되지만 그럴 일은 거의 없잖아요. 보통 요 헤어라인과 잔머리, 얼굴형의 뷰티적인 게 되게 중요하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은 머리를 이렇게 묶으실 거여도 앞에 제가 말한 그런 드라이나 앞으로 쏟아서 말리는 거나 그걸 먼저 하시고 머리를 묶으시면 일단 이 라인이 일단 훨씬 모양이 잘 떨어질 거예요. 떨어뜨리셨을 때도. 일단은 1차적으로 그렇게 말려주시고 이제 머리를 묶으실 때 뭐 반묶음을 하시던 뭐 전부 다 업스타일을 하시던 뭐 위로가 됐건 밑으로가 됐건 먼저 이렇게 모양을 잡아보세요. 잡아보시고 손으로 요 라인을 툭툭툭툭 쳐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통 요즘엔 레이어가 다 들어간 커트예요. 대부분의 커트들이. 그러면 레이어 낸 것들이 툭툭 떨어지거든요. 조금 많이 떨어진다 싶어도 조금 여유 있게 많이 떨어뜨리시고 일단 머리를 묶으세요. 그럼 이제 이 여유 있는 머리들이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이제 도화지 같은 거예요. 이게 너무 많다 싶으면 조금 넣어서 스프레이로 고정해 주셔도 되고 다 갖고 와서 이렇게 세게 묶으면
이 딸려가는 힘 때문에 이 머리카락의 볼륨감이 없이 딱 가요. 그러면 이 디테일이 안 살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화보나 이제 연예인들 사진 보면 여기에 이제 공기감도 있고 여유가 있잖아요. 되게 대충 묶은 거예요. 뭐 아이유 머리나 잔머리도 이렇게 뽀실뽀실하게 살아있고 그런 것들이 그 앞에 좀 여유 있게 빼주시고 정리를 해주면서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잔머리들도 미리 커트해 놓으시고 사이드뱅 같은 것도 좀 미리 해 놓으시고 묶으실 때 좀 훨씬 편할 거예요. 근데 이 커트가 안 돼 있고 잔머리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그럼 당연히 쫙 묶는 머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커트부터 조금 헤어 라인을 커버할 수 있게 해주시고 제가 그냥 쉽게 말하는 건 1.5cm에서 2cm 정도는 빼고 먼저 묶으시고 여기 떨어진 머리를 살살살살 갖고 와서 보통 옆에서 보면 여기가 네. 이렇게 딱 떼면 안 이쁘잖아요. 네. 약간 이런 볼륨이 있으면서 와야 되잖아요. 아. 앞에 빼준 머리들을 조금 가볍게 묶으시는 걸 세게 안 당기고 근데 한 번에 묶으려면 이제 힘이 많이 들어가고 세게 묶어야 되니까 그거를 좀 여지를 주시고 묶으신 다음에 그거를 갖고 와서 묶으면 머리에 힘도 있게 묶으시면서 유지도 오래되고 앞에 여유도 줄 수 있다. 찰랑이는 생머리 비결. 근데 제품 말고도 이제 스타일링 할 때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나요?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제품들은 무조건 쓰시고 일단은 손이 조금 되시는 분들 조금 내가 할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뭐 드라이로 하시는 방법도 있고 매직기로 하시는 방법도 있는데 매직기로 하면 당연히 윤기가 더 잘 나요. 네. 근데 드라이로 했을 때 그 청순한 느낌의 생머리가 또 있거든요. 그 공기감 있는 사르르한. 근데 이제 요건 조금 매직기 하는 것보다 어렵잖아요. 네. 롤 굵은 거 있으시면은 되게 굵은 거 대왕롤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나 아니면 제가 많이 쓰는 이런 메이슨 브러쉬 이런 거 사용하셔가지고 이렇게 드라이를 해주시는데 네. 드라이를 하실 때 드라이 바람의 방향이 되게 중요해요. 혼자 하면 좀 어렵잖아요. 이게 방향이 위에서 아래로 가기가. 근데 이게 위에서 아래로 안 가고 이게 내 머리 쪽으로 오거나 약간 이렇게 들려서 가거나 하면 머리카락이 역방향으로 일어나요. 밑에서 이렇게 밑으로 다림질 하듯이 이 방향으로 바람이 가야 되는데 약간 이렇게 쏘면은 이렇게 맞고 튕겨나서 일어나고 가끔 보면 이렇게 엉키고 막 하잖아요. 이렇게 바람이 일어나서 그래요. 근데 이게 결이 바람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게 이 방향을 유지해 주시는 게 좋고요. 전체적으로 다 세게 피면은 머리가 볼륨이 팍 죽어요. 속에는 조금 여유 있게 가볍게만 피시고 눈속임으로 겉단만 조금 강하게 펴줘서 매끈하게 만드시면 위에 매끈한 머리가 밑에를 차분하게 만들어주면서 볼륨도 챙기실 수가 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기는 힘 그리고 빗질이 되게 잘 돼 있어야 돼요. 매직기를 하시던 드라이를 하시던. 이 영상 왠지 구독자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해 주실 것 같고 우리 건웅쌤 유튜브 채널에도 인스타에도 많이 놀러가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 한마디 해주세요. 네, 제가 여기 뽐니 채널을 좀 보고 왔는데 시커먼 사람 저밖에 없는 것 같아서 일부러 색깔도 좀 있는 옷 입고 왔고 부담스럽지 않게 하려고 왔는데 좋은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 채널 홍보해도 되나요? 네, 그럼요. 저 채널 건웅이라고 이제 막 시작한 유튜버? 새끼 유튜버니까 와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좋은 정보 있을 거예요. 네. 많이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음 영상으로 또 만나요. 안녕. 감사합니다.